사망자 수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구청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인선 씨도 지난해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수술이 가능해 비교적 운이 좋은 편에 속했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찾아온 췌장암은 그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통계 경험이 있는 인구 조사하고 사업체하고 나 나름대로도 건강을 지키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담배도 한 6년 전에부터 좀 안 피고 이제 운동도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더욱 더 놀랐고 더욱 더 참담하더라고요. 참. 황달 때문에 찾은 병원에선 췌장암이 담즙이 흐르는 담관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으론 20년이 넘는 흡연 경력을 주목했다. 아주 많은 환자군들에서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담배를 피시는 분에서 췌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보다 높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위험 인자로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난 96년 유엔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경우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15년 이상의 금연 기간이 필요했다. 또한 흡연 양에 따라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흡연율과 국내 췌장암 증가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췌장암이 증가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서구화된 식생활. 특히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포화지방이 가장 큰 문제다. 캐나다에서는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와 췌장암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다.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는데 이는 췌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 소화는 위가 맡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화학적 소화는 췌장이 담당한다. 지방이 들어오면 췌장은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를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데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췌장도 더 많은 소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 무리해야 하므로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할 위험이 커진다. 지방 자체 중에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독성으로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전도 지금 이미 설명이 돼 있듯이 지방식이 과도한 비만은 결국 췌장암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선 씨가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기름진 메뉴 대신 푸르고 신선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고 있다. 췌장암의 급증. 어쩌면 그것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찾으라는 우리 몸의 경고일 것이다. 지난 98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공연 모습입니다. 고령인데도 깨끗한 음색이 아주 인상적이죠. 하지만 파바로티는 현재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기여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경과도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보다도 췌장암이 흔한 서구에서는 유명인들의 췌장암 투병기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설립자이자 토이스토리 같은 화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픽사 스튜디오의 CEO 스티브 잡스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 잡스의 경우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올해 리더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스티브 잡스처럼 비교적 치료가 쉬운 경우도 있고, 가장 악성이라는 췌장 관선암이라고 해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기를 선고받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췌장암을 이기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희망의 조건을 알아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브룩스 씨는 저녁 식사 전이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선다. 췌장암이라는 절망감을 잊기 위해 시작한 그만의 짧은 여행이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다른 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어떻게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극복해보자. 가능한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미국 최고의 의료진까지 찾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암이 주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경우 종양이 간문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했고, 전 아주 강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4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치료 후에는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선과 항암 치료 덕분에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4개월의 항암 치료 끝에 지난해 8월 수술을 받았다는 브룩스 씨의 배 위엔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다. 수술 이후로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12차례나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몸에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항암과 방사선 요법으로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는 건 5, 6년 전만 해도 없던 방법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치료법이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연장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최신 치료법이다 보니 10년이 더 지나야 정확한 결과를 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이 치료법이 예전 같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췌장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암의 경우 재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브룩스 씨가 완치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노력이 뒤따른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두 손자의 재롱에 외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둘째 손자를 볼 수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는 전선옥 씨. 그녀는 3년 전이었던 2003년 봄 췌장암 4기를 진단받고 죽음을 준비했다. 사진이 좀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영정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영정 사진으로? 네. 다 주위도 정리하고 준비 다 했죠. 해놓고 그러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네요. 췌장암 4기라는 소리에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뒤따를 준비를 했지만 혈혈단신 남게 될 딸을 생각하자면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부정하지 말고. 어차피 나한테 온 건데요. 내가 부정하고 뭐 울고불고 살겠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을 믿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사람들이 뭐 어차피 죽을 거 왜 힘든 항암을 하냐고 이러는데,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모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머리 다 빠지고 어차피 죽을 거 왜 고통당하냐 그래서 안 하려다가 안 하면 후회할까 봐 한 번만 해봐야지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췌장 부위에 항암 치료만으로 말기 췌장암을 극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대동맥 주변에 몇몇 개 임파선들에 약간 꺼먹고 주변은 하얗게 이렇게 조영제가
둘러싸 있는 이 부위가 바로 췌장암입니다.